평소에 좀 음탕한 걸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아, 이건 잘라주세요. 이 장면은 꼭 잘라주세요. 안녕하세요. 병강세 점찍고 옥녀의 극본과 연출을 맡은 구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창과 음악 감독을 맡은 하승석입니다. 병강세 점찍고 옥녀는 우리 전통 판소리인데 유실되어 가지고 박동진 선생님께서 한번 하셨던 그 이야기 소리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보존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서사가 매우 민중의 삶에 천착되어 있는 좋은 서사라고 생각을 해서 창극단과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10년째 하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20대가 30대 됐고 40대가 50대 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색해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그냥 그대로 자생력을 갖고 있는, 자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이제 연주의 컨셉은 수성 반주라고 그래서 이제 소리꾼들의 소리를 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이제 반주를 하는 그 컨셉은 변함이 없는데, 이전에 이제 공연했을 때는 그 악기마다 한 명씩만 이제 연주를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좀 10주년이고 해서 악단을 좀 더 보강을 했어요. 맞아요. 스케일도 커지고 훨씬 더 내공이 깊어졌죠. 그렇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내공이 깊어졌어요. 그거는 그 한쌤이 옛날에 저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작품에 생명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저는 하면서도 생명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생명력이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매우 놀라운 그 깨달음의 단어였어요. 생명력. 근데 이제 그 밑 바닥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나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배우분들이나 찾아오시는 관객분들이나 뭐 다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 작품에 대한 그 애정이 계속 식지 않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전에 사실 병강세전은 그 12가탕 중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유실됐었거든요. 소리가 예전에는 많이 불렸지만,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새로운 서사를 어둠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들어와서 다시 또 생명을 얻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작품의 힘은 그 유쾌함. 시종일관 그 배우들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그 웃음 속에서 작품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힘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 동의 못 하겠는데요. 뭐 똑같잖아요. 여자도 남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 대사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났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 맞아요.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같이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배우들을 정말 즐거워해요. 네, 배우들은 하면서 본인들이 뭐 웃다가 좀 연기가 꼬인 적도 있고, 실제 라이브 공연에서. 그리고 다른 배우가 할 때 옆에서 보면서 막 박수치고 웃고 하는 게 많아요. 아주 즐겁게 공연하는데, 연주자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선웅 선생이 무척 까탈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연주자들이 그걸 다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힘들어하는데, 저는 중간에서 또 연주자들 달래랴, 또 이 양반 요구를 또 최대한 또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휘둘러 씨는 뚝딱 발라버리고 붉은 잠이 푹푹 떠서 하나 조금 먹으자는 둥둥 내 사랑아. 제가 이 대목을 짤 때 정말 몇 날 며칠을 고심을 했어요. 이제 춘향가에도 사랑가가 있잖아요.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판소리 용어로 우조라고 그래서 아주 화평하게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가 하면은 뭐 올해 그렇게 짜려니 하고, 사실 그리고 가사도 춘향가 사랑가와 되게 비슷해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그냥 춘향가하고 비슷하게 짜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 갈수록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소리에서는 계면조가 그 슬픈 악상의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계면조를 짜야 되겠다. 왜냐, 옥녀가 내 진정한 짝은 누구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부살 팔자로 인해서 그 삶에서 겪어왔던 온갖 순환, 고통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이제 진정한 사랑을 만났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마음이 그냥 단순히 기쁜 것만은 화평만은 아니겠다. 그래서 그걸 좀 처음에는 지난 어떤 자기가 지나온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지난 슬픔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후반부에서는 아주 화평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어떤 그런 조로 음악을 짠 저도 가장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아자 세고 세고 들어간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 윤충일 선생님 모시고 이번에도 연습을 하는데 정정하세요. 90세신데도 저분이 복을 주시고 복을 지켜주시는 분 같다는 생각을 좀 늘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관객분들이 굉장히 신명나고 즐거워하셔가지고 가장 환호하시고, 그리고 배우분들이 온몸을 사리지 않고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정말 신나고 재밌는 대목이에요. 저. 사실 색골 남녀라고 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폄훼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연들을 이야기로 풀면 정당성 내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어떤 상황들이 민중의 삶, 유랑의 삶하고 마치 아리랑 같이 그런 것처럼 어떤 맥락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옥녀를 품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옥녀의 전사가 조금 더 설득력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런 장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약간 눈물도 나오고 그랬어요. 불쌍했어. 옛날 여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라는 건 아주 무지막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을 여자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노래 짜임새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지루할 틈이 없어요. 정말 작창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품의 매력을 제가 느꼈던 게 병광세하고 옥녀라는 그 캐릭터의 매력도 있지만 이 장승 캐릭터도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화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그 물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희노애락, 분노, 뭐 저주, 동티살 이런 것들만 만들어내고 익살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를 판소리극으로 이렇게 창작하셨던 옛 그 선배들의 발상이 정말 놀랍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수군가에서 그 도사가 용왕을 치료하느라고 약 이름, 뭐 침 이름, 나열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게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많이 제가 여기다 좀 접목을 해서 짰죠. 창극은 정말 배우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뭐든지 그 퍼포머가 어떤 장르가 돼도 퍼포머가 중요한데 우리 창극 배우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그대로 가감없이 아주 발산을 잘해요. 이제 이 고선홍 선생님이 그거를 어느 정도것만 이렇게 절제만 탁탁 시켜주고 잡아만 주면 아주 거기서 정말 다른 장르에서 볼 수 없는 에너지가 생겨나잖아요. 이 대목도 아주 대표적인 우리 배우들이 정말 애드리브 장렬하는 대목입니다. 맞아. 정말 잘 놀아요. 아주 느리게 장엄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태평가. 거기에서 그 첫 멜로디를 제가 가지고 왔죠. 하는 거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사에 맞게 이제 뒷부분을 이제 베리에이션 시킨 건데.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요염한 음악, 가장 요염한 노래인데 가장 아정하고 엄정한
노래에서 이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치가 된 거예요. 여인의 한 유일하게 옥녀가 이렇게 10년째 생명을 이어오는 그런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창극도 앞으로 그런 계속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정말 새로운 배우들로 채워지면서 그런 이 작품의 생명력을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예, 보면은 계속 반성하게 되잖아요. 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화면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 조명을 좀 더 밝게 하고 영상을 좀 더 선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역시 옛날 몇 년 전 사진이라도 훨씬 젊네요. 젊고 그런 생각 듭니다. 또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떡하죠? 빼먹었잖아요. 해주세요. 네. 잘하셨어요.